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인복지연구소. 한 남성이 쌓여있는 보고서들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로웬 박사, 30년간 노년층 삶의 질을 연구해온 미국 최고의 사회정책 전문가였죠. 그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노년층의 고립 문제를 조사했지만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외로운가? 그의 책상 위에는 충격적인 통계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미국 노인의 절반 이상이 사회적 고립 상태, 우울증 비율 급증, 자살률 증가. 아무리 복지 예산을 쏟아부어도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이클은 국제학술지에서 이상한 논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노년층의 지역 공동체 보건력이었어요. 데이터를 보던 마이클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말이 돼? 고령화율은 우리보다 높은데 고립도는 이렇게 낮다고? 논문 속 한국 노인들의 사회 참여율, 지역 공동체 활동, 빈도, 세대 간 교류 지수가 모두 미국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직접 가봐야겠어. 3일 뒤 마이클은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는 검증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배우러 가는 거였죠. 과연 그가 한국에서 발견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30년간 찾지 못한 해답을 정말 한국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마이클 로웬, 60대 사회정책 연구자로서 30년간 노년층 문제만 파고들었죠. 미국 전역의 요양원, 노인센터, 독거노인 가정을 돌아다니며 무수히 많은 외로운 노인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의 눈빛은 항상 공허했습니다. 가족은 멀리 있고 친구는 세상을 떠났고 이웃은 누군지 모르는 삶이었죠. 저는 매번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년을 덜 외롭게 보낼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노인들의 외로움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죠. 그러던 중 한국에 관한 논문을 읽게 됐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데이터가 너무 비현실적이었거든요.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노인 고립도는 선진국 중 가장 낮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어. 저는 한국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이 아니라 포항이라는 작은 도시였어요. 논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가 포항의 한 마을 회관이었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려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도시였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마을 회관으로 갔죠. 아침 9시쯤 도착했는데 이미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미국 같으면 이 시간에 노인들은 집에서 TV를 보거나 혼자 아침을 먹고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어르신들은 함께 청소를 하고 요리 준비를 하고 심지어 난타 연습까지 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 연령대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이 다가오셨어요. 70대로 보이는 분이었죠.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는 미국에서 온 연구자입니다. 마이클 로웬이라고 합니다. 오, 미국에서? 어쩐 일로 여기까지? 한국의 노인 공동체 문화를 연구하러 왔습니다.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그냥 동네 어르신이죠. 여기 앉으세요. 저는 도윤 어르신 옆에 앉았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씩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모두가 친절했고 환대했죠. 여긴 매일 이렇게 모이세요? 네, 거의 매일요.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고 외로우니까 여기 나와서 서로 얼굴 보는 거죠. 가족들은 반대 안 하세요? 도윤 어르신이 웃었습니다. 반대는요? 오히려 나오라고 하죠.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진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노인들이 밖에 나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거나 교통편이 불편해서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여기는 어떤 활동을 하세요? 여러 가지죠. 함께 밥 해먹고 운동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요즘은 난타도 배우고 있어요. 난타요? 네,
북 치는 거요. 재밌어요. 저는 신기했습니다. 70대 어르신들이 북을 배우다니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각자 집에서 가져온 재료로 함께 밥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는 김치를 가져왔고, 누군가는 나물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고기를 가져왔죠. 모든 게 모여 한 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매일 함께 드세요? 그럼요.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맛있죠. 저는 함께 식사에 초대받았어요. 밥을 먹으며 저는 이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모두가 밝았고 활기찼어요. 외로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식사 후 도윤 어르신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 한국은 어떻게 이런 문화가 가능한 건가요? 도윤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려울 때 서로 붙잡고 살아야 한 나라예요.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었죠. 그때 혼자서는 못 살았어요. 서로 도와야 겨우 살았죠.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저는 메모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이건 정책도 법도 아닌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였죠.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개인주의가 강합니다. 각자 살아가는 거죠. 노인이 되면 요양원에 가거나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요. 도윤 어르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외롭겠네요. 네, 정말 외롭습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 나오면 받아주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죠. 특별할 건 없어요. 그냥 서로 돌보는 동네예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특별할 건 없다고 하지만 미국에는 없는 것이었거든요. 며칠 뒤 저는 전주로 이동했습니다. 복지센터 팀장인 이지연 씨가 안내를 맡아주기로 했어요. 40대 여성으로 한국의 고령사회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분이었죠. 마이클 씨, 전주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예요. 노인 복지 프로그램도 활발하고요. 기대됩니다. 전주 구시가지를 걷다가 작은 골목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노인, 주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앉아 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미국 카페는 또래끼리 모이죠. 노인은 노인끼리, 젊은이는 젊은이끼리. 세대가 섞이는 일이 거의 없어요. 지연 씨, 어떻게 세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입니까? 지연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원래 공동체로 살아왔어요. 가족, 이웃, 동네가 다 연결되어 있죠. 그게 경제가 어려워도 나라가 버티는 비결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세대 간 연결, 공동체의식, 서로를 돌보는 문화. 카페에서 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주 몇 번은 와요. 젊은 친구들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젊은이들이랑 대화도 하세요? 그럼요. 저들도 궁금한 거 물어보고 저도 이야기 들려주고. 재밌어요. 옆에 앉아있던 대학생이 말을 거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인생 선배님이시잖아요. 배울 게 많아요. 그 말에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노인이 짐이 아니라 지혜의 원천으로 존중받고 있었던 거예요. 지연 씨, 이게 한국 전체의 모습인가요?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한국은 세대 간 교류가 활발한 편이죠. 가족 중심 문화가 강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전통이 있으니까요. 저는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미국이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서울로 올라온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공공 시스템을 둘러봤습니다. 복지센터, 노인정, 스마트 병원, 시청의 치매 지원센터까지. 그리고 매 장소마다 충격을 받았죠. 먼저 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노인들의 건강 상태, 복지 서비스 이용 내역, 응급 연락망이 모두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었죠.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은 아직 종이 서류도 많이 쓰는데. 지연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이잖아요. 그 기술을 복지에도 적용한 거예요.
효율성이 훨씬 높아졌죠. 노인정도 방문했습니다. 시설이 깨끗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했어요. 요가, 노래교실, 서예, 컴퓨터 교육까지. 노인들이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었죠. 이 모든 게 정부 지원인가요? 정부 지원도 있고 지자체 예산도 들어가요. 한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니까 노인 복지에 많이 투자하는 편이에요. 스마트 병원은 더 놀라웠습니다. 원격 진료 시스템, 인공지능 진단 보조, 자동약 배송 서비스까지.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정도 기술과 속도라면 우리 미국보다 몇십 년은 앞서 있잖아. 저는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미국은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노인들이 병원 가기를 두려워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고 기술도 앞서 있었죠. 치매지원센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조기 검진 시스템, 가족교육 프로그램, 주간보호센터까지. 치매 환자와 가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지연 씨,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하지만 계속 발전하고 있죠. 한국은 인구가 작아도 기술과 공동체가 받쳐줘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단순히 기술이나 제도가 아니었어요. 공동체 문화와 결합된 시스템이었죠. 서울에서 머무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도로가 잠기고 지하철 일부 구역이 멈췄죠.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미국 같으면 큰 혼란이 벌어질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놀랍게도 동네 주민들, 청년들, 군인들, 소방관들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누구든 필요하면 물, 비닐, 담요를 나눠줬어요. 체계적이고 신속했죠. 저는 한 대피소에 가봤습니다. 어르신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셨어요.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먼저 챙기고 있었죠. 할머니, 따뜻한 차 드세요. 괜찮아. 젊은 사람들 먼저 먹어. 아니에요, 어르신들부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를 먼저 챙기는 문화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지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재난 대응이 정말 빠르네요. 한국은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전쟁, 경제위기, 자연재해까지. 그래서 위기 대응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서로 돕는 문화가 있어요. 저는 미국을 떠올렸습니다. 미국에서 재난이 일어나면 혼란과 약탈이 먼저 벌어지죠.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우린 이런 속도 절대 못 따라가. 저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우가 그치고 저는 다시 포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도윤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포항 바닷가에서 도윤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어르신은 바다를 바라보며 서 계셨어요. 어르신, 저 내일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요? 한국은 어땠어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적의 나라였어요. 경제 기적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기적입니다. 도윤 어르신이 미소 지었습니다. 과찬이에요. 우린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만든 이 문화가 한국을 지탱하고 있어요.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문화 말이에요. 그 마음이 없었으면 여긴 벌써 사라졌지. 우린 가난해도 서로 챙기고 지금도 그래요. 저는 어르신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한국의 힘은 바로 사람이었어요. 서로를 지키는 마음이었죠. 어르신 감사합니다. 제가 30년간 찾지 못한 답을 여기서 찾았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미국에 돌아가서도 건강하세요. 네, 어르신도 건강하세요. 저는 어르신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정리했죠. 공동체 문화, 세대 간 교류, 공공 시스템, 재난 대응 능력. 모든 게 미국이 배워야 할 것들이었어요. 한 달 뒤 미국 사회정책학회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연구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발표장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30년간 노년 문제를 연구한 제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말이에요.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간 미국 노년층의 고립 문제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해답을 찾지 못했죠. 하지만 최근 한국을 방문하며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에서요? 저는 화면에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포항 마을회관, 전주 골목 카페, 서울 복지센터, 재난 현장의 모습들이었죠. 네, 작은 나라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노인 고립도는 선진국 중 가장 낮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첫째, 공동체 문화입니다. 한국 노인들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마을회관, 노인정, 카페, 공원에서 매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둘째, 세대 간 교류입니다. 한국은 노인을 짐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혜의 원천으로 존중합니다.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대화하고 배웁니다. 셋째, 효율적인 공공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IT 기술을 복지에 접목했습니다. 디지털 건강관리, 원격 진료, 통합복지 데이터베이스, 모든 게 체계적입니다. 넷째, 위기 대응 능력입니다. 한국은 재난 상황에서도 노인을 먼저 챙깁니다. 빠르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이건 제도만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청중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시절 함께 살아남은 경험이 문화로 정착됐죠. 그 마음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의 문화는 오랜 역사와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배울 수는 있습니다. 개인주의를 넘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세대 간 단절을 극복하고 서로를 돌보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다른 연구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한계는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한국도 완벽하지 않아요. 빠른 고령화로 복지 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고 세대 갈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 한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요. 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노년 문제의 해답을 찾았냐고 물으셨죠? 네, 있습니다. 그 해답은 작은 나라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화면에 마지막 문장을 띄웠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따뜻하며 서로를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은 바로 그 나라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박수는 파도처럼 번져나갔고 곧 우레 같은 박수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발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하러 왔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네, 직접 가보세요. 제가 말한 것 이상입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요?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한 노년학 교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30년 만에 찾은 답이 정말 한국이었군요. 네,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제 발표는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미국 주요 신문들이 한국의 노년 복지 시스템을 다루기 시작했죠. 많은 정책 입안자들이 한국 방문을 계획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강연을 계속했습니다. 대학, 연구소, 복지기관을 돌아다니며 제가 본 한국을 소개했죠. 한 강연에서 한 노인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혼자 삽니다. 자식들은 멀리 있고 친구들은 세상을 떠났어요. 어떻게 하면 덜 외롭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의 눈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세요. 사람들을 만나세요. 커뮤니티 센터,
교회, 도서관, 어디든 좋습니다. 한국 어르신들처럼 매일 나가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혼자 있지 마세요. 하지만 아는 사람이 없는데요. 처음엔 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매일 나가면 친구가 됩니다. 한국 어르신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몇 달 뒤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정책 입안자들을 데리고 갔죠. 그들도 제가 봤던 것을 보고 느끼길 바랐어요. 포항마을회관에서 도윤 어르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르신 또 왔습니다. 오, 마이클. 다시 왔구만. 이번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네. 네, 미국 정책 담당자들입니다. 한국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어요. 도윤 어르신이 웃었습니다. 그래, 환영해요. 우리가 특별한 건 없지만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가세요. 미국 일행은 한국의 시스템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죠.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저는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혼자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노인, 젊은이,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었죠. 한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웃고 있었어요. 외로워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시스템이나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서로를 지키는 그 마음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공동체 문화를 미국에 접목하는 실험이었죠. 몇몇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어요. 커뮤니티 센터에 한국식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매일 모여 함께 식사하고 활동하는 거죠. 처음엔 사람들이 낯설어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참여자들의 외로움 지수가 떨어졌어요. 우울증 증상도 개선됐죠.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친구가 생겼어요. 매일 나오는 게 즐거워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게 이렇게 미국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지금도 저는 한국을 자주 방문합니다. 갈 때마다 새로운 걸 배우죠. 한국은 계속 진화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도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서로를 지키는 마음이었죠. 최근에는 한국 정부와 협력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년 복지 모델을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죠. 얼마 전 국제학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주제는 고령화 시대의 해법, 한국 모델이었어요. 저는 단상에 서서 전 세계 연구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여러분, 저는 30년간 노년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고령화는 문제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단, 우리가 한국처럼 할 수 있다면요. 한국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공동체의 힘. 둘째, 세대 간 연대. 셋째, 서로를 지키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고령화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화면에 도윤 어르신의 사진을 띄웠어요. 이분은 제가 한국에서 만난 한도윤 어르신입니다. 70대 은퇴자로 그냥 평범한 동네 어르신이에요. 하지만 이분이 사는 방식이 한국의 힘입니다. 매일 마을회관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밥을 먹고 서로를 돌봅니다. 특별할 것 없다고 하지만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청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많지 않고 자원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지키는 마음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그 마음이 한국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서로를 지키는 마음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크니까요.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강연 후 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했죠. 마이클, 당신 덕분에 한국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한국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세계에서는 기적입니다. 매일 이웃과 만나고 함께 밥 먹고 서로 돌보는 문화. 그게 얼마나 특별한지 아시나요? 미국에서는 노인들이 혼자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누군가 하루라도 안 보이면 이웃들이 찾아가죠. 그게 한국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문화가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자랑스러워하세요. 여러분이 평생 지켜온 그 문화가 인류의 미래를 밝히고 있으니까요. 특히 시니어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만든 공동체 문화가 한국의 힘입니다. 어려운 시절 서로 붙잡고 살아온 그 경험이 지금 한국을 지탱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그 문화를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을 방문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 배울 거예요. 한국은 제게 선생님 같은 나라니까요. 마지막으로 도윤 어르신께 했던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을 미국에서 실천하겠다는 약속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커뮤니티 센터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서로를 지키는 마음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크니까요. 감사합니다, 한국. 마이클 로엔드림